자, 그 다음 봅니다. 아파트 유치권 신고. 성동구에 유치권이 신고됐다. 자, 유치권은 이래요. 아까처럼 시공사가 현대건설, 이런 데는 좀 가능합니다. 새로 짓다면 가능한데, 임차인이 주로 리모델링 5천만 주고 했다. 그런 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는 대한민국에 뭐 아파트마다 공사하는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작게는 2, 300, 많게는 뭐 4, 5천 들어가죠? 리모델링 공사. 근데 지금 유치권 얘기는 전혀 안 꺼낸다고. 아파트 이런데. 해봤자 필요도 않고,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공사업자가 거기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만약에 공사업자 리모델링 해서 돈을 못 받았고, 뭐 찍어라, 뭐 아파트 살아야 되거든요. 집행관에 갈 때부터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언급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일에 5208 한번 봅니다. 20일에 52058.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 가감하게 한번 붙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성동구의 아파트가 전용이 21평인데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그죠? 13억에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문제는 이 성동구에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단지에 아파트가 움직이는데 그죠? 방향도 좋네. 그죠? 방향도 천상 딱 남서 방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여기에 이제 전입자가 설정 건조당 뒤에 OBS 저축은행 대출 나온 거를 여기서 유동화로 샀고요. 자산 유동화해서 이제 여기에 대부업체가 샀고 요 설정 당초 설정보다 뒤다. 우리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이 신고 들어왔다. 요 사람의 대리인이다. 장현석이라는 사람이 유치권이 3,600, 이건 금액 얼마 안 된다, 이죠? 아마 이건 같아요. 이 사람은 리모델링 업체 같아. 안에 리모델링 3,600 했다. 방특이를 했다든지, 확장에 공사했다든지, 그런 거고, 그런 거는 뭐 신경 쓸 것도 없다. 아파트에는 점유할 때 허혁이라는 사람만 있었지, 이 사람이 뭐 리모델링 업체가 아파트에 점유를 할 리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할 리도 없고. 이런 거는 막 신경 안 써도 된다 보입니다. 대출도 잘 됐고. 자, 38번. 다세대 빌라의 유치권이 신고 중이더라. 그죠? 유치권이 이상배 씨가 삼성건조의 대표인데 10억 정도 유치권을 둬라. 그럼 유치권을 배제한대요. 장이이동 새마을홍보 유치권 배제 신청을, 그럼 요거를 알고 싶으면 어디 하면 됩니까, 이거? 요거 하면 되죠? 그죠? 배인이다. 요거 와서 물어보면 됩니다. 자, 20에 3273. 20에 두 개, 뭐, 3동, 203호, 103호, 4호, 이게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사건 번호는 다르지. 20에 3273. 자, 여기 보면은 유치권이 신고가 돼갖고 지금 움직입니다. 파주에 움직이는데 5억짜리가 1억 7천 많이 들어있죠?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있네, 그죠? 유치권 행사 중 막 써놨다, 그죠? 유치권을 지금 하고 있대. 근데 이런 건 이제 한번 만나볼 필요도 있어요. 유치권자를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낙찰받을 것 같으면은 유치권 얼마 필요합니까? 얼마 줘야 됩니까? 네, 여기에 포기가 됩니까? 한 번도 보고, 일단 그거는 별도로 연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임차는 없고 유치권은 신고가 됐고 삼성공조로부터 신고서가 10억이 된서는 잘 모르겠다. 유치권을 배제했다. 장이이동 새마을 없고 그럼 요 가서 물어도 보고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세요. 요것도 물어보고 요것도 들어보고 그래서 판단하는데 이제 판단을 하는 게 맞는데 저는 항시 요거를 또 먼저 봅니다. 요 보니까 미상이 나더요. 미상. 지금 저게 뭐 언급이 안 나와요. 누가 뭐 직원이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 있는 직원이나 요 미스터리가 유치권을 공사 받기 위해서 점유를 하고 있더라. 이게 뭐 언급되어 있는데 언급 안 되죠. 언급 안 되면은 여러분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요거는 요 가서 또 물으면 더 좋아요. 자, 요거 주소 어디 있습니까? 전화번호 이런 거는 어디 가면 있습니까? 등기부 있죠? 등기부에 가면은 쭉 가면은 경매를 넣었다 이 말이죠. 그럼 각구에 표제부 뒤에 각구에 보면 나올 겁니다. 각구에 보면은 여기 있죠. 임의경매 나오네. 나오죠. 15순위 임의경매 개시결정 2020-3273. 자, 02 해가지고 서울 성북구 장이동에 02114 해가지고 성북구 장이동에 요 새마을 얹고 하면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다가 전화가 또르릉 걸리면은 경매 담당자를 좀 바꿔주세요 하면 나옵니다. 나오면은 요 사건을 좀 설명을 듣고 싶다. 너가 배제 신청서를 냈는데 하면은 알아서 다 설명해 줄 겁니다. 찾아가면 더 좋고, 찾아가면은 배제 이쪽에 신고 들어온 거 서류 요 5페이지, 저가 낸 거 3페이지 다 줄 겁니다. 복사는 잘 안 일어날 거예요. 눈으로 보고 가라 하면 이제 보고 오면 됩니다. 복사하면 더 좋고, 그럼 내도 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복사하고 나한테 들어줘야 돼, 자꾸. 들어가지고 같이 연구도 하고 이러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막 이길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놈들이 예를 5억주 살 거, 나 1억 8주 사면 싸게 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요거는 39번. 주택의 유치권이 신고가 됐다. 지금 충남 아산에 주택이 2개가 움직이는데 강씨로부터 7억 정도 유치권이 신고가 됐다. 막 그래서 많이 됐다 이 얘기죠. 21에 18이 봅니다. 자, 물건이 2개입니다. 2개. 1, 2번 움직이는데 유치권이 막 신고됐대요. 아이 참. 이 꼴짝보다 그죠? 그래서 많이 떨어집니다. 상대로. 자, 이렇게 보니까 전용이 80평, 121평에 80평. 이게 뭡니까 이게? 뭐 80평 건물이 그죠? 아주 뭐 잘 지났습니다. 많이 지났네 이게. 그죠? 여기 이제 빌리지 해갖고 이렇게 해서 도시미, 베리 빌리지, 베버리 빌리지,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는 아마 이게 364, 요것하고 밑에 가고 2개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데, 그러면은 이게 쭉 보니까 이제 건물을 1억 7,500 건물이라서 뭐 총 5억 얼마짜리인데 임차는 없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갔는데 유치권은 7억이 들어와 있고, 그죠? 7억 들어와 있죠? 강씨로부터 7억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일단은 요거를 보고 그냥 가서 쭉 봅니다. 보면서 지금 점유가 조금 엉성해요. 지금 엉성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경매를 넣은 데가 어디냐? 국민은행이네. 그럼 요거도 한번 물어보고, 알겠어요? 그러고 또 여기에 이승생님도 한번 만나보고 이러면 더 좋아요. 그럼 다 만나보고 최종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해당 가서 보니까 일단 점유 안 된 거 보니까 소송하면 내가 이겼다 하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깨지면 골치 아프죠? 찌면 골치 아프니까 다 얘기를 들어보고, 그죠? 국민은행도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다 이랍니다. 저 같으면은 들어간다 하면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40번. 상가에도 유치권이 신고됐다. 19에 933. 그죠? 19에 933. 그래서 이게 이제 팔릴 때는 돼 가는데, 이게 이제 뭐 관리비가 지금 한 달에 한 200만원씩 온다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200만원. 문제고 수수에 있는 거 그죠? 이제 8억짜리가 한 3억까지 41% 떨어지 많이 떨어졌네요. 떨어지고 면적도 괜찮고 보니까 뭐 법인이 하나 사업자가 들어와 있고 설정뒤에 들어와 있기에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법인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죠? 서씨가 유치권 신고
이 뭐고? 서시가 유치권 신고 배당 요구서. 서시가 누구죠? 유치권 신고. 이 뭐지? 서시. 배제. 이게 유동화거든요. 그럼 요거는 유동화에 물어보면 답이 있을 겁니다. 제가 서류 같은 거 다 복사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동화에서도 이제 골치 아프죠.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이런 거는 유동화 사서 하는 것도 좋아요. 7억 8천 떨어졌죠. 떨어졌기 때문에 유동화에 유치권도 많고, 지금 관리비도 뭐 1억 2천, 1억 5천 밀렸다 그러니까 요거 아마 요 가격에 주고 채권을 넘긴다 그러면 되게 좋은 거죠. 넘겨받고, 낙찰은 아까 얼마 들어갑니까? 낙찰은 요 정도 7억 한 8천 정도 들어갑니다. 7억 8천. 그럼 요 정도 낙찰받고 요리 채권을 사고 요 낙찰이 들어가고 이러면은 딱 좋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면은 숫자도 원만하다. 자, 그럼 여기 유치권 아까 뭐 있었죠? 유치권. 유치권 이제 유동화회사에서 유치권 배제 요청서 냈네, 그죠? 그럼 요거를 이제 물어보고 패스 드라켓 아마 보내줄 겁니다. 유동화회사 이런 데는. 그런 걸 딱 검토해 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따져봅니다. 이 당구장이거든요. B가 있는 몇 년째 B인 것 같아요. 뭐 5년째 6년째 B가 있고 관리비가 지금 1억 5천 뭐 2천 밀리다 하는데 여기에 뭐 유치권 잡고 뭐 찾아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이 서시가 누군지 모르겠네 또. 자, 대부분 보면요 관리비가 1억에 밀리다 하면은 다음에 유치권 때문에 찾아올까 안 올까? 안 옵니다. 잘 안 와요. 또 아파트 그래. 아파트도 관리비가 한 500만 밀렸어. 야간 도저히 비싸. 근데 짐이 좀 있어. 뭐 여러 가지 쓸데없는 짐들 많이 있죠. 그 버리비인데 찾아올까 안 올까? 안 옵니다. 그럴 때는 무식하게 갖다 버리줘야 돼. 문도 무식하게 따비고 없다 그럼 뭐 짐도 yar라고지 그냥 좋은 건 다 가져가고 보니까 장롱이나 필름 넣은 거 쓸데없는 그런 몇 개만 갖다 놨고 막 책상하고 버리고 갔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우리 수학에서 보니까 보통 갖다 버립니다. 버리고 나중에 이제 싸움부터 뭐, 야, 내 관리비 니 대신 500만 물었거든. 니 그거부터 내놔. 이렇게 하면 지도 할 말 없어요. 자, 그래서 뭐, 요것도 이제 유동화 원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보니까. 자, 그 다음에 41번. 상가에 유치권이 신고됐다. 지하층인데, 그죠? 절반 떨어졌는데. 20에 10460. 자, 흥인동의 지하실에 이게 지하가 있는데요. 지하 1층인데 100평인데 그죠? 25억짜리가 12억에 13억 절반가로 떨어졌는데 이게 지하 1층인지 밖에서 보면 1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거는 지하 같은 냄새가 나네. 근데 어떤 거는 잘 보면은 지하 1층께도 실제는 밖에서 보면 지상 1층이 많아요. 이런 게 참 좋습니다. 지하 1층 해놨는데 실제 가본 게네. 여기서 보면 지하고 뒤에서 보면 지상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상당히 1층 같은 지하가 많아요. 그런 거 사시면 좋습니다. 좋은데 100평에 1억에 300씩 월세를 주고 있는데 유치권이 주식회사 모원들로부터 누수 공사 비용 1억 6,700이 하고 보증금 1억 하고 누구? 여기네. 임차인이네. 자, 임차인이 점유를 하면서 사업자가 돼가 있고 1억에 300만원 주면서 의료 창구를 하는데 자기가 누수 공사 비용하고 전세 보증금 1억 하고. 자, 전세 보증금은 권리금 이런 건 무조건 유치권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얹고 비용이 되느냐 조금 의문사항이 있는데 임차인이 자기 뭐 비과세에서 했다 이것도 아마 내가 볼 때는 유치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얹고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거를 1억에 한 300만원 그런 거 보니까 한산보증금이 4억이다 그러면요 시세는 보통 2배를 따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얼마라고요? 한 8억 정도 시세는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지하든 어쨌든 간에 수익, 이제 이
이 론스터나 외국의 법인들은 투자 펀드 이런 데는 주로 뭐 론스터 갖고 있는 데 많죠. 이런 데는 수익을 많이 따집니다. 저기 월세를 얼마 받느냐 이런 거 많이 따지지. 덩치가 찜질방이 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찜질방에서 수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죠? 그거를 따지는 거지. 뭐 덩치가 별로 상관 안 써요. 보통 수익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보시고, 전용이 100평이니까 작진 않죠. 중구면 또 위치도 괜찮아요, 그죠? 중구면은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들 랩이고. 근데 이런 걸 볼 때, 아이고, 뭐, 복잡하네, 뭐, 받지 마시고, 깨끗하고, 안에 리모델링 좀 해놓으면은, 완전 세금을 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위치가 좋고 하면은, 또 법인이나 이런 데다가, 또, 뭐, 법무법인에, 이런 데다 임대를 놔야 될 거예요. 쪼개가지고 한 3개 정도, 그죠? 신당역에서, 거리를 재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00m더라. 그러면 잘 나올 수 있겠죠? 뭐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그죠? 멀지 않네요. 한 100m는 되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다시 연구를 해보고. 근데 금액이 세죠, 그죠? 13억이 셉니다. 이런 거는 막 한 7, 8억 정도 낙찰받으면 적정하다고 이제. 자, 넘어갑니다. 42번. 집행관이 오기 전에 미리 잘 점유하면서 유치권 주장을 잘하고 있다. 그럼 이런 건 대출 어렵다. 그죠? 18에 149. 근데 대강 감 잡겠죠? 어떤 거는 받아야 되겠고, 어떤 거는 납수대비네, 그죠? 자, 이 빌라인데, 빌라가 3,900만원, 26불에 팔리는데, 쭉 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전입은 넣고요. 자, 공사 대금은 달래요. 5억 4,100. 이게 이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공사 대금을 달라 했어요. 구시가, 미스터 구가 5억 7,100 얘기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본다고요? 요거 봅니다, 요거. 요거를 쭉 보니까, 벌써 나오죠? 구시. 나오피죠, 이게?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나오고, 지금 보면은, 기타에 보면은, 사보물권 입장 구시는 공사대금 5억 8,100을 받기 위해서 입증하면 본권에 거주하고 있다. 자,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는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런 건 미리 물어보고, 미리 물어보고, 302호를 내가 받아야겠다. 그러면은, 여기 물어보고, 그죠? 언론을 해야 됩니다. 언론하고 사야 되지. 그냥 덜렁 샀다가는 이제 아차면은, 점유하고 있잖아, 지금. 그런 거는 이제 힘들다. 물어보고, 내가 이거 사면은, 지도 행하거든요. 요게 지금 5억 7,100 하는 거는 아마 5개, 10개 이럴 겁니다. 나누기 하면 1인당 뭐 건당 한 5천 받으면 지는 이제 만족하는데, 신고는 전체 금액이 있으니까 그거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물어보고, 여기 1억 한 5천 가는데, 시세는 한 1억 5천 가는데, 요번에 내가 4천에 받으면은 자기가 한 5천만 원만 주면 포기하겠대. 진승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합의해가고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돼요. 그럼 한 1억 주고 사갖고 1억 한, 뭐, 4천에 판다든지, 뭐, 그렇게 답을 받으면 될 겁니다. 자, 43번. 숙박시설. 모텔입니다. 그죠? 모텔에 유치권자로부터 뭐, 1억 6천 신고해서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확정 판결이 있다. 자, 그럼 이런 거를 아까 L박스 가셔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넣어봅니다. 넣어가지고 한번 판례 한번 보고 가세요. 그럼 요거는 이제 왜 그럼 은행에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하느냐? 당연하죠. 낙찰가 떨어지니까. 그냥 하면 안 팔리니까 이게 뭐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미리 그만 소송해봅니다. 그래갖고 딱 이겨놨고 이제 신경 쓰지 마라 보고 이제 나는 44번.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문 받고 하고 있다. 뭐 당연하죠. 은행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행에서. 45번. 점유는 직원이 상주하셔야 된다. 현황조합서에 신고자의 점유 기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20에 4289이는 뭐 주택이다, 그죠? 제주도 서귀포에 유치권 신고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20에 4289. 자, 제주도에 뭐 25억짜리인데 8억까지 막 들었어요. 그죠? 토지도 크네요. 600개 넘고 뭐 그런 거네요.
자, 주택인데, 뭐, 지분이 아마 도로 쪽에 지분인가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 도로 쪽에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지분에 막 이렇게 걸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별 문제 없죠? 지분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건물도 전부, 토지도 전부 보면 되는데, 25억짜리가 8억 됐다. 뭐 괜찮죠? 8억 떨어지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 동 같다, 그죠? 여러 동을 지금 지어가지고, 지금 팔고 있는 것 같다. 옛날에 건축업자가, 그죠? 이제 중국 사람 많이 들어올 때, 그때 막 공사해서 이제 해놨는데, 안 들어오고 지금 자금은 말리고, 휘말리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세금을 짓긴 짓네, 그죠? 지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건물도 이렇게 해서 뭐 사골세로 1000에, 보증금 1000에 사골세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뭐, 건물이 일부가 임대가 되고 막 이렇습니다. 채권단 공사비 24억 모르겠다. 채권자 유치권 신고 모르겠다. 두 개 들어왔네요. 24억 6억 농지형도 내놔라. 자, 그러면은 공사비가 지금 우진기업에서 25억, DNJ건설에서 6억, 뭐, 이 정도, 있다. 있고, 지금, 경매가 지금 한참 2014년도에 담보된 건데도 지금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하시면서, 아까 그런 것도 있죠. 뭐 3년이 넘어가면 우리 공사대금 관리비도 3년 넘어가면 시효가 완료된다. 되는데 저가 또 중간에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소송에서 판결 받아 놓으면 또 시효가 중단돼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살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가면서 공사업체도 만나보고 답사도 해보고 따져가지고 정말 변호사 자문도 구해보고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되지. 이런 신축 건물에 이렇게 막 난리인데 함부로 안 죽고 다니는 자기들도 이렇게 노는 거는 보통 3심까지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가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갔는데 성립 안 한다고 하면 좋은 거죠. 우리가 그죠? 뭐 3, 4%의 주택을 산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그래갖고 뭐 한 개당 58원 묻다 20억에 팔았다 그러면 좋은 거죠. 요거는 이제 별도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봐야 되겠다. 금이 크고. 자, 46번. 유동화회사에서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다 그래요. 유치권 들어오면 골치 아프니까 주로 건전당을 산 유동화회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대신 AMC 이런 데 물어보면 다 답을 줍니다. 서류도 막 복사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47번 점유를 잘하고 있네. 제주도에 주택이 30억이 10억 떨어졌는데 당 현장은 민법에 의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고 무단 출입을 금합니다. 해갖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벌써 해양과수에 10억을 못 받아서 하고 있다 크고 이렇게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거는 점유를 잘하고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자, 48번. 48번도 점유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점유 관계에 점유를 가평에 2억 5천 2200여를 점유해서 행사하고 있다. 101호, 201호, 3회 공시호, 101호. 자, 이렇게 벌써 나오면은, 자, 이런 거예요. 여러 동을 지었는데, 내가 직원이, 뭐, 동마다, 세대마다 사람이 있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10개를 지었으면 한 군데서 통째를 메고,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있죠? 아까 우리 유치권의 불가분성 그런 게 배웠어요. 여러 10세대가 있는데, 내가 몸을 10개 쪼개갖고 다 호시마다 갖다 붙이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한 사람이 101호에 딱 점유하면서 전부 다 합니다. 이렇게 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샷고 맡기든지. 그렇게 이제, 지금 요 상황을 보면은, 공실이지만은 지금 자기가 지금 다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공매에도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마찬가지. 경매나 공매 마찬가지. 막 되고 있죠. 따져보시면 되겠고.